자, 오늘은 수능 특강 물리 2강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2강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을 하나 정한 거죠. 자, 그게 지금 운동량이라는 거예요. 자, 운동량은 지금 어때요? 자, 여기 보면은 질량 m인 물체가 v의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하고 p는 mv라고 정하자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한번 운동량을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은 속력이라도 질량이 큰 물체는 멈추기가 어렵고 같은 질량이라도 속력이 빠르면 멈추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한 물체가 멈추기 어려운 정도를 이야기할 때 속력의 요인 때문에 또 하나는 질량의 요인 때문에 멈추기가 어려운 현상이 있구나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운동량의 정의를 출발한 거예요. 자,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낸 물리량이다.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즉,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인 물체의 운동량 p를 이렇게 mv로 나타냈다는 거죠. 자, 운동량의 방향은 그래서 속도의 방향과 같다. 운동량은 그러니까 어떤 양이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벡터 양이에요. 자, 운동량은 속도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죠. 자, 운동량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으로 벡터량이라는 거죠. 직선상에서 두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할 때 어느 한 방향을 먼저 플러스 부호로 정했으면 나머지 방향을 마이너스 부호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거예요. 뭐 밑에 있는 그림처럼 B 물체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이쪽 4m/s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했다면 B의 운동량은 12kg 곱하기 m/s가 되어질 테고 A는 B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4m/s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운동량은 어때요? 두 녀석을 곱한 마이너스 8kg 곱하기 m/s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거네요. 자, 우리 개념 체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운동량은 어떻다고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이며 단위는 kg, m/s이다. 운동량 변화량 이제 배울 건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물체의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차이,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 한번 식을 보면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이에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운동량과 같은 단위겠죠? kg, m/s. 같은 단위를 쓰겠죠. 운동량이 변하니까. 그런데 변화라는 게 뭐예요? 처음 운동량을 기준으로 나중 운동량과의 차이. 그게 운동량 변화량이다. 변화량은 델타를 써서 쓰고, 자, 처음에 운동량이 mv0일 테고, 나중에 운동량이 mv일 테니까 두 녀석의 차이가 운동량의 변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운동량 변화량은 물체의 힘이 작용하며 물체의 속도가 변하게 되어 물체의 운동량은 변한다. 자, 운동량 변화량은 어떤 거예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은 물체의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차이이다. 즉, 질량이 m인 물체의 처음 속도가 v0, 나중 속도가 v일 때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 델타 p는 mv 빼기 mv 제로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운동량이라는 걸 배우고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걸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상식과 기존에 있었던 학습의 체계에
맞게 지금 다시 정의하고 있는 거죠.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다. 자, 힘을 준 방향으로 운동량은 변화될 거란 이야기예요. 말 자체가. 자, 우리 한번 예를 보면 가와 나와 다가 있네요. 그림 가와 같이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처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지금 mv0로 가고 있는데 f를 같은 방향으로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v로 좀 빨라지겠죠? 그러면 mv라는 거는 어때요? mv0와의 이 차이, 이게 델타 v죠? 델타 v는 어떤 값을 가질까요? 양의 값을 갖겠죠? 자, 이 말이에요. 처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여 운동량이 증가하는 경우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델타 P는 자, 이렇게 구해질 거다. 그리고 델타 P는 이 양의 값을 가질 거예요. 자, 그림 나와 같이 이번에는 반대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있는데 MV0로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F를 반대 방향에서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좀 감소하겠죠? 예, 감소할 거고,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전체가 MV, 자, 이거죠? 자, 이렇게 쓰니까 좀 그런데, 델타 P는 역시 똑같이 MV 빼기 MV의 제로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MV0가 더 크고, MV가 더 작기 때문에, 델타 P가 음수가 되어지는 상태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MV의 제로는 MV 빼기 델타 P로 써준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죠? 그리고 델타 P가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어때요? MV 더하기 델타 P가 MV 제로와 같게 되어진 거죠. 이게 반대 방향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한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식은 똑같아요. 가나 다나 동일하게 이 식이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다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다와 같이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여 운동량의 방향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래도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자, 어떻게 해요? 델타 P가 MV 빼기 MV 제로인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힘 F가 작용해서 자, 원래는 MV 제로로 가고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또 음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힘은 가해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델타 P라는 애는 얘의 값이 둘 다 음수로 더해진 델타 P만큼의 힘을 이쪽에서 F쪽에서 가해준 거죠. 그게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표시인 거죠. 자, 우리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보면서 배운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물리적 상황을 잘 이해하도록 한번 먼저 해보죠.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3kg의 물체가 속력 2m/s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이렇게 운동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때요? 그렇죠. 질량과 속도를 곱한 6kg m/s일 거예요. 자, 운동량의 방향은 어느 쪽이죠? 속도의 방향과 같은 오른쪽. 그죠? 6과 오른쪽. 2번 수평면에서 5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하던 질량이 2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여 물체는 어떻게 해요? 2m/s로 줄었대요, 속도가. 자, 속력으로. 그래도 아직 오른쪽으로 운동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봤던 나의 상황 정도쯤 되겠네요. 나의 상황. 2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한다.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간단하게 이거 아까 봤던 뭐 과학 돋보기 나왔던 거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 말인 거예요. 자, 처음 갖고 있었던 게 얼마죠? 5, 20, 10kg m/s인 거예요. 운동량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질량은 그대로인데 물체가 속도가 줄어서 2m가 됐으니까 4kg m/s가 된 거예요. 자, 운동량은 얼마만큼 변했어요? 6이요. 6. 그리고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6이라고. 자, kg m/s이고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어때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으니까 속도가 줄었겠죠. 자,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3번. 그러니까 이거 과학 돋보기에 나왔던 내용은 그 상황을 그 상황을 좀 더 분석을 해준 것 뿐이지 사실은 가, 나, 다가 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방향이 바뀐다? 더 크게 바뀌었다.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같은 얘기인 거죠. 같은 얘기가 뭐죠? 델타 P는 MV 빼기 MV 제로라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3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3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던 질량이 2kg의 물체가 벽면에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나 봐요. 예. 자, 얘가 질량이 얼마예요? 2kg죠?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6kg/m였어요. 얘가 부딪혀서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즉, 처음이 6이었다면 나중엔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된 거예요. 2 곱하기 2. 자, 그러니 변화는 얼마예요? 10이겠죠. 변화의 크기는 10kg/m이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운동량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요. 정의를 배웠고요.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에 대한 거, 우리가 또 개념을 배웠어요. 자,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공부할 겁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 물체에 작용한 힘은 시간에 따른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그러니까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힘을 작용해야만 어때요? 결국 운동량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체에 작용한 힘은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을 거라고요.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량은 변하지 않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물리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이 힘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자, 2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a, mb이고 충돌 전 속도가 va, vb인 두 물체 ab가 서로 충돌한 후 속도가 va-vb-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충돌 전에 일단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애가 얘가 됐네요. 자, 이런 얘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충돌했어요. 충돌했으니 어때요? 서로 부딪혔죠? 그러면 어때요? 얘가 얘한테 힘을 주고 얘가 얘한테 힘을 주고 자, 이게 뭐였죠? 작용과 반작용이었죠? 자, 그렇게 지금 힘을 주고 있어요. 그 힘 때문에 얘의 운동량이 바뀌었고 B의 운동량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충돌 전 AB의 운동량의 함은 어때요? MAVA 더하기 MBVB. 자, 당연히 이렇겠죠?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니까 충돌 후 AB의 운동량의 합. 그건 어때요? 충돌 후 이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 얘는 MAVA 다시 더하기 MBVB 다시. 그런데 이때 서로한테 상호작용한 건 뭐예요? 한쪽엔 F 줬고요. 다른 쪽엔 마이너스 F 줬어요. 그 힘이 같다고요. 같으니 어때요? 아, 충돌 전 운동량과 최종적으로 충돌 후 운동량은 보존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충돌 순간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A와 B는 서로 같은 크기의 힘 F를 같은 시간 델타 t 동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받은 거예요. 충돌할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크기는 F로 같고 방향은 반대인 거죠. 따라서 A와 B의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적용한다면 자, 먼저 마이너스 F 하면 어때요? A가 받은 힘이죠? 자, 이거는 MA 곱하기 A. 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요. F는 MA라는 운동 제2법칙에 지금 받은 작용 반작용에 A에 작용한 힘 마이너스 F를 적용시켰을 때 질량은 물론 그대로니까 MA일 테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바뀌었겠죠? 가속도가 생겼겠죠? 힘을 받았으니까 그걸 A라고 좀 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MA는 그대로 갈 테고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B가 아니죠. 속도의 변화. 원래 A의 속도에서 나중 A의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니까 이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B의 관점에서 본다면 F는 어때요? MB, A, B. B의 가속도죠.
역시 MB는 어떨까요? 예, 델타 T분의 VB 다시 빼기 VB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그러니까 F는 지금 이렇게 되어졌죠?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때요? 예, 같은 F니까 부호만 다르니까 얘네들 같이 놔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는으로 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에서 지울 거 지우고 계산을 하면 어때요? 자, 이것처럼 식을 놓고 지금 델타 t 양변에 약분하고 이거 서로 곱해주면 그렇게 되고 나니까 MA VA 다시 이거는 뒤집어지겠죠? MA와 VA 빼기 요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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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 식 전개하면 자, 이 식을 이제 물리적인 말로 읽어보죠. 자, 이 말이에요.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같다. 다시 말할게요.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 이 외부에서 또 다른 힘을 주지 않았으면, 그죠? 서로 상호작용해서 작용과 반작용으로 힘을 맞교환해서 그거는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써졌죠? 충돌 전 AB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AB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 지금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자, 3번 운동량 보존 법칙. 물체가 충돌할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닫혀있는 시스템이에요. 외부에서 어떤 또 다른 힘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충돌 전과 충돌 후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중돌하는 물체들의 운동량 변화량의 총합은 제로이다. 자,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자,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네. MA VA 더하기 MB VB.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잘 이해한 거예요. 잘 이해한 거죠? 여기서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얘는 요로 넘기고요. 얘는 요로 넘겼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다 넘겨도 되겠네요. 여하튼 MA, VA 빼기 MA, VA 다시 이쪽은요. 마이너스 MB, VB 빼기 MB, VB 다시 이렇게 쓰실 거예요. 자, 얘가 말하는 게 뭐죠? A의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A인 거고 이쪽은 뭐예요? 마이너스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넘겨서 쓰니까 지금 이 식이 된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총합도 외부에서 이 시스템의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더 힘을 넣어주지 않았으면 운동량 변화량의 총합도 얘 그대로 똑같을 거다. 0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상호작용하는 힘의 종류나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성립할 거다. 자, 그래서 우리 탄성구 충돌에서 운동량 보존은 한번 간단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림과 같이 탄성구 충돌 장치를 수평이 되게 설치하고 금속구 한 개를 옆으로 당겼다 놓은 후 금속구의 운동을 관찰한다. 잡아당기는 금속구의 수를 2개, 3개, 4개로 조금 더 늘려놓으면 금속구의 운동을 또 관찰해 본다. 4. 금속구를 놓는 높이를 다르게 해서 어때요? 운동량을 좀 크게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때 실험을 반복해 본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잡아당긴 금속구의 개수와 같은 개수의 금속구가 반대편으로 튕겨나가다 하나 땅 넣으면 하나 튕겨나가고요. 한 2개 정도 땅 넣으면 2개가 튕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힘이 그 힘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체 운동량이 보존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금속구의 충돌에서 충돌 전후 금속구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됐다. 충돌 직전 금속구의 운동에너지와 충돌 직후 금속구의 운동에너지는 같다. 자, 뭐예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좀 얘기하면서 다시 또 하나 얘기했죠.
운동 에너지가 또 보존되어지는 부분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지금 이렇게 보존되어지는 이 힘들, 그러니까 운동량에 대한 힘, 운동량의 보존과 운동 에너지의 보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문제를 풀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때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개념 체크 운동량 보존 법칙. 물체가 충돌할 때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충돌 전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같더라. 자, 그래서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체 A와 B가 서로 충돌할 때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A의 운동량 변화량과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합은 어때요? 예, 0이겠죠. 그죠? 예, 0일 거예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서로 충돌할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하면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겠죠. 힘이라고 그랬으면 마이너스 F 쓸 수도 있겠지만 크기라고 그랬으니까요. F. 3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두 물체 A와 B가 충돌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 자, 처음에 B가 정지해 있었는데 충돌 후에는 A가 정지하네요. 그러니 어때요? 자, 첫 번째 질문.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B는 정지했으니까 A만 구하면 되겠죠? 4, 2, 8. 8이 되겠네요. 8kg/m/s. 자, 근데 충돌 후 B의 속도는 어때요? 두 개의 질량이 같으니 예,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B는 4m/s로 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 다음 걸 보니까 자, 다음 건 어때요? 역학수례를 이용한 운동량 보존 법칙. 그래서 예, 자, 읽어보면 역학수례 A와 B의 질량과 추의 질량을 측정한 후 각각 요 역학수례의 질량을 측정하고요. 여기다가 추를 올려놓은 모양이네요. 그 추의 질량 측정하고 A의 용수철을 압축하여 A와 B를 접촉시키고 A에 있는 예, 양쪽엔 속력 측정기를 설치하고요. A의 용수철 잠금 막대를 가볍게 딱 쳐서 용수철이 튕겨나가면 A와 B가 서로 텅 멀어질 거. 예, 지금 그런 실험인 거네요. 자, 그리고 B에 Q를 1개, 2개, 3개 올려서 B의 진영을 변화시키고요. 자, 이게 지금 실험 데이터인가 본데요. 자, 0.5, 0.5가 그러니까 결국은 수레의 무게일 테고요. Q가 하나씩 올라가니까 0.2씩 증가했네요. 그랬더니 역학수레 B의 속도는 어때요? 질량이 커지면서 속도는 줄었어요. 자, 운동량은 어떨까요? 예,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0.20, 0.21, 0.225, 0.24 이렇게 계산되어졌어요. 역학술의 A의 속도와 질량은 역학술의 A는 그대로죠. 근데 A와 B의 용수철이 서로 미는 게 B의 질량이 바뀌면서 A의 속도가 어때요? 점점 빨라진 거죠. B의 질량이 커지면서. 그래서 얘네들의 곱을 구해봤더니 운동량 0.20, 0.21, 자,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 어때요? 아, 여기에 있는 운동량, 마이너스죠? 그리고 크기가 이렇죠. 자, 이쪽의 운동량, 이래요. 그러니 운동량 어때요? 합판이 제로가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 얘네들 용수철 띵 밀어내기 전에는 어때요? 둘 다 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이때 운동량 제로였을 거라고요. 그러니 나중에 운동량이 어때요? 예, 역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로부터 운동량 보존되는 걸 볼 수 있었죠. 네. 자, 결과는 뭐 이렇게 분리된 수레의 속력은 질량이 작은 수레가 더 크게 하더라. 분리된 후 수레의 질량과 속도의 크기의 곱은 서로 같더라. 운동량이 크기가 B에 올려놓은 추의 수가 많을수록 분리된 후 B의 속력은 작아지고요. A의 속력은 커지더라. 분리되기 전 A, B의 운동량은 제로였는데 분리된 후 A, B의 운동량 방향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같게 되어져서 역시 제로가 되더라. 합이. 자, 포인트는 분리될 때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쵸? 그게 뭐예요? 작용과 반작용이죠. 분리되기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과 분리된 후 A, B의 운동량의 합은 제로로 같다. 그래서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데 여기 1, 2, 3번 한번 봅시다.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 때의 충돌에서 이거 아까 봤던 거하고 좀 똑같은 얘기들이죠? 맞아요.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한 덩어리 이번에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A와 B가 이제 서로 충돌했는데 누가 더 세지냐 뭐 이런 얘기들이니까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A가 B하고 충돌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그러면 어때요? A는 아무래도 속도가 감소하겠죠. B는 어때요? 당연히 빨라지겠죠. 지금 그 말을 써준 거예요. 이번엔 한 덩어리가 될 때의 충돌. 자, A와 B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둘이 붙어버렸어요. 부딪혔어요. 얘가 달라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처음에 운동량이 MAVA 더하기 MBVB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보존되어지는데 두 번째 충돌 후에 상태는 어때요? 질량이 합쳐지죠? 그리고 그때의 속도 V가 정해질 거예요. 이 V를 구하는 건 얘를 넘겨서 이렇게 놓고 구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자, 이거는 한 물체가 처음에 정지된 상태에서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열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운동량이 제로였죠? 근데 나중에 이 MAVA와 MBVB 두 개를 더한 운동량도 그러면 제로가 돼야겠죠? 지금 그거를 여기 써준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마이너스 정도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어질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즉 분열 후 A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꼭 다른 경우를 한 것 같지만 이 1, 2, 3도 결국 뭐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 자,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 개념 체크 한번 읽어보고요. 충돌, 분열, 융합될 때 운동량,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이 보존된다. 즉 이게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쌤이. 지금 우리가 충돌, 분열, 융합 세 가지를 봤는데 결국 같은 말이다. 자, 1번 정지해 있던 물체가 두 조각 AB로 분열되었다. 분열된 AB의 질량이 각각 1, 2이고 A의 속력이 2라면 어때요? 2 곱하기 1, 2니까 여기는 어때요? B의 속도는 1이어야 되겠죠? 속력이니까 크기만으로 얘기하죠? 1이겠죠. 그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던 물체 A와 B가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정지해버렸대요. 충돌 전 A의 질량은 2, 속력은 3, 그러니까 얘의 운동량은 6이었죠. 충돌 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얘도 6이어야겠죠. 크기니까 그냥 6.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오른쪽으로 둘 다 이동하고 있어요. 잠시 후 A와 B가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여요. 자, 그럴 때 물체의 속력은 자, 이거 같이 한번 구해보면요. A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20이에요. B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15예요. 그럼 두 녀석의 운동량의 합은 35였다고요. 35였어요. 그런데 충돌 후의 속도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충돌 후의 속도는 그쵸. 질량이 얼마예요? 충돌 후의 질량은 5가 됐죠? 그리고 충돌 후의 속도는 V예요. 이게 성립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V는 얼마예요? 7이겠네요. 7m/s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했고 이제 우리가 자, 이 단원의 이름이 운동량과 충격량이었잖아요. 이번엔 충격량이라는 애를 좀 배워봅시다. 자, 충격량은 자, 물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힘이 작용한 어떤 시간에 있어요. 그거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달라요. 어때요? 물체가 충돌을 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때문에 이 시간과 힘에 대한 개념 때문에 새로운 물리 용어 충격량이라는 말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자, 충격량은 I라고 쓰고요.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말할 필요가 있어서 I를 도입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힘이 작용하는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힘과 뭐예요? 델타 T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즉 물체의 힘 F가 시간 델타 T 동안 작용할 때 물체가 받는 충격량 I는 이렇게 구하고 우리가 단위로는 뉴튼, 세크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힘과 시간의 그래프가 이렇다면 그 면적이 뭐예요? 두 개의 곱이죠. x와 y의 곱. 그게 면적이죠. 그 면적은 충격량이 되어질 거다. 혹은 힘과 시간이 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요 밑에 둘러싸여져 있는 면적이 또 충격량이 되어질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지금 이 가의 경우죠. 자, 힘의 크기가 변할 때 그림 나의 경우. 이때 면적이 충격량이다. 자, 그런 얘기 지금 나와 있고요. 2번,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그쵸.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겠죠. 질량이 M인 물체에 일정한 힘 F가 시간 델타 t 동안 작용하여 속도가 이렇게 변했대요.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뉴턴 제2법칙이죠. 자, 힘 F가 지금 일정하게 힘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때요? 델타 t 동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속도가 어때요? 예, V0에서 V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질량 M한테 주어진 거죠. 지금 이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델타 T분의 MV 빼기 MV의 제로 이렇게 써주면 어때요? 그리고 델타 T 한번 넘겨볼까요? F 곱하기 델타 T는 어때요? MV 빼기 MV 제로 이렇게 써주면 자, 얘가 뭐죠? 이거 운동량의 변화였잖아요. 그죠? 즉 운동량의 변화는 뭐예요? 충격량이더라 라는 말인 거예요.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의 관계가 있더라. 지금 그걸 써준 거예요. I는 델타 P. 즉 이 말이에요. 어떤 물체에 어떤 물체에 어떤 힘을 가해줘서 어떤 델타 t 동안 가해줘서 그 물체가 운동량이 변화했다면 그 변화되어진 것이 뭐예요? 충격량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은 모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았죠. 힘의 단위는 뉴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자,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 이것도 단위가 다 맞는 것도 확인했고요. 자, 과학 돋보기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를 좀 그려봤어요. 여기서 시간분의 운동량이 뭐죠? 시간분의 운동량. 그게 뭐예요? 충격량이죠? 아, 힘이죠? 시간분의 운동량이 힘이에요. 즉, 이런 그래프,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그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힘이더라 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량만 나눠주면 누가 되죠? 이 그래프는 가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가 그렇게 연관되어질 거예요. 자, 힘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가속도 맞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설명들이 여기 쭉 나와 있고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개념 체크가 또 있네요. 자, 충격량 다시 한번 개념 체크.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한 물리량이 충격량이다.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이 충격량이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에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걸 배운 거예요. 자, 질량이 1kg인 물체의 크기가 3N이 힘이 2초 동안 작용하였을 때, 그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때요? 자, 질량까지 써져 있지만 충격량은 어때요? 힘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6. 자, 힘을 받은 동안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과 같아야죠. 그러니까 얘도 6.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도 똑같이 벽에 이렇게 충돌했나 봐요. 3kg가 2m/s로 가다 충돌해서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자, 벽에 충돌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어때요? 자, 처음에 6 운동량 6으로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3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9예요. 9가 맞죠? 자, 그리고 물체가 벽으로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겠죠? 9가 되겠죠. 물체가 벽에 충돌할 때 벽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어때요? 왼쪽으로 보내주는 방향이었죠? 힘의 방향이 왼쪽. 자, 그리고 이번엔 충격량과 운동량 실험 그래가지고 여기 빨대가 있고요. 이게 아마 솜인 것 같은데 휴지인가요? 예. 휴지 한 장을 공 모양으로 뭉쳐 빨대에 넣어서 입으로 후 분대요. 수평 방향으로. 그럼 빨대를 부는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과정 1을 반복한다. 자, 어때요? 먼저 뭘 변경해요? 힘의 크기를 다르게 좀 바꿔보는 실험을 하고요. 세 번째,
힘의 크기 일정하게 하고 빨대의 길이를 길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힘은 그대로인데 어때요? 힘을 주는 시간이 바뀌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어떻더라? 빨대를 부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공은 더 멀리 가더라. 그러니까 빨대를 부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공은 더 멀리 가더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 부는 힘의 크기는 같을 때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또 공은 더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건 이 말인 거죠. 자, 우리 F 델타 T가 이게 충격량인데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그런데 얘는 처음 상태가 제로죠? 속도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인데 자, 힘을 키우니 V가 커지고 델타 T를 키우니 또 V가 커지더라. 하나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지금 그 말을 이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충격량과 힘의 관계. 자, 이번에 보면 자, 어때요? F는 델타 T분의 I, 델타 T분의 델타 P 뭐 이렇게 써갖고 이제 이렇게 쭉 써져 있죠? 자, 힘이 일정하면 어때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의 크기가 크더라. 지금 우리가 방금 실험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 부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일정하면 힘의 크기가 클수록 충격량이 더 커더라. 지금 이 부분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이. 자, 그래서 얘가 나온 건 골프공을 멀리 날려보내려면 골프채를 휘두르는 속도를 크게 해서 골프공이 받는 힘을 크게 하면 골프채로 골프공을 끝까지 밀어줘서 힘을 오랫동안 받게 해서 멀리 보내겠다는 거죠. 또 하나, 포탄을 멀리 날려보내려면 화약의 양을 많이 해서 포탄이 받는 힘을 크게 하거나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포신의 길이를 길게 해서 포탄이 힘을 오랫동안 델타 T를 늘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멀리 보내든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자, 4번 충돌과 안정장치. 자, 요 4번 읽기 전에 문제부터 풉시다. 힘이 작용하는 시간과 충격량.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크더라. 그죠? 여기 있는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힘의 크기와 충격량,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일정할 때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크다. 충격력. 여기 충격력이란 말이 나왔네요. 충격력은 여기 밑에 나올 것 같은데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평균 힘을 말한다. 자, 충격력이 나왔으니까 우리 이 부분 한번 보고 갑시다. 충돌과 안전장치, 충격력,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평균 힘을 충격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충격력과 시간의 관계를 보니까 어때요?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지금 이 말이에요. I가 뭐예요? F 델타 T예요. 근데 충격량이 일정하다고요. 그럴 때 F가 커지면 델타 T가 줄어들 거고요. 델타 T가 커지면 F가 줄어들 거예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즉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크기가 작다. 즉 델타 T를 키운다면 지금 충격량이 일정할 때 델타 T 접촉 시간을 키운다면 받는 충격력은 좀 낮출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죠? 우리가 그 에어백, 자동차 사고 올 때 에어백 여기 있네요. 자동차 에어백 터지는 거 어때요? 자동차가 어떤 속도로 가고 있어요. 붕 가고 있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그럼 어때요? 속도가 갑자기 다 잃어버렸죠. 그러면 이 속도 MV, 처음에 달렸던 MV가 고스란히 충격량으로 가버릴 거예요. 근데 충격량으로 그 크기가 갔어요. 그래서 충격량이 MV가 됐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F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델타 T를 키워준다고요. 자, 사람의 입장에선 자동차는 어차피 이렇게 됐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덜 다치기 위해서는 나한테도 고스란히 온 이 충격량을 어떻게 해요? 에어백이 터져서 에어백에 내가 접촉 시간을 오래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는 충격력 F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기 또 어때요? 단단한 바닥에 그릇을 딱 유리잔을 떨어뜨렸더니 어때요? 바삭하고 깨져버렸어요. 왜요? 단단한 바닥에 같이 딱 접촉해서 얘네가 서로 접촉해서 이게 넘겨주는 이 시간이 어때요? 짧다고요.
딱딱한 바닥이니까. 그러니 어때요? 고스란히 이게 전부 힘 F로 간 거예요. 충격력으로. 그러니 단단한 바닥에 부딪히면 깨진다. 자, 푹신한 방석은 어때요? 푹신한 방석이니까 접촉 시간이 길겠죠. 이렇게 이 안에서 부드러우니까. 그러니 어때요? F가 줄어들더라. 즉 이거예요. 이게 지금 힘 F와 T에 대한 그래프인데 그럼 이 둘러싸인 면적이 뭐예요? 이게 지금 S1과 S2가 둘 다 같은 거죠? 바로 충격량을 얘기하죠. 그 충격량이 같은데 지금 단단한 바닥은 접촉 시간이 짧고요. 푹신한 방석은 접촉 시간이 기니 면적이 같을 때 그 힘이 줄어들더라. 충격력이 줄어들더라. 자, 공을 받고 있어요. 날아오는 공을 글러브로 딱 받아요. 그때 공을 받을 때 그냥 딱 받으면 손이 아프잖아요. 근데 받을 때 이렇게 글러브를 안으로 좀 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접촉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내 손에 받는 충격력이 좀 감소할 거예요. 자,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무릎을 구부려요. 그러면 어때요? 역시 또 시간을 길게 가져가니까 충격력이 감소되겠죠. 자, 범퍼 같은 내용이죠. 선박의 충돌 피해 감소용 타이어 폭신폭신하니까 부딪혔을 때 아무래도 충격력 작게 하려는 거죠. 번지점프 줄 매달고 딱 뛰어드는데 줄의 탄성 때문에 아무래도 충격을 좀 덜 받겠죠. 이게 만약에 실 같은 거, 번지점프의 줄이 완전히 팽팽한 녀석, 안 늘어나 탄성이 없는 그런 애라면 아마 충격받아서 여기 다 상해버릴 거예요. 가슴 같은 때. 그쵸? 또 고무줄이니까 이게 늘어나서 번지 점프의 줄로 사용하는 걸 거예요. 자, 포수의 글러브 이거 되게 두툼하죠. 그리고 얼굴 보호대도 두툼하게 해서 충격량을 줄여요. 구정용 에어매트도 역시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델타 T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한 거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충격력이었고요. 문제 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할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은 어때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해요. 근데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럼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커지겠죠? 그죠? 커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예요. 힘이 작용한 시간이 T예요.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 I0이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EF로 커졌고요. 힘이 작용하는 시간도 ET로 커졌어요. 그럼 전체 I0는 몇 배로 커져요? 4배로 커지겠죠. 제 3번 빨대에 공을 넣고 부는 힘의 크기를 힘을 일정하게 줬어요. 근데 빨대의 길이를 길게 하면 그쵸 델타 T를 늘려서 량을 늘리는 방향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공이 더 멀리 날아가겠죠?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자, 4번 골프공을 쳐낼 때 골프째로 골프공을 끝까지 밀어주는 것은 골프공의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여 골프공의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이다. 즉 여기 1, 2, 3, 4번은 다 뭐예요? 충격량을 크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충격량은 다시 한번 뭐죠? I는 F 곱하기 델타 T죠? F를 키우거나 델타 T를 키워서 I를 키운다는 얘기가 1, 2, 3, 4번이에요. 자, 그러면 충격력에 대해서는 어때요? 충격력과 시간,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이 작아지더라. 자,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지금은 어때요? I가 일정한 상황이에요. 아까 위에는 1, 2, 3, 4하고 다른 문제 상황인 거죠. I가 지금 충격량은 같은 상황. 이때 델타 T를 키워서 F를 줄이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는 전부 어때요?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 F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라는 얘기죠.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충격량이 일정할 때 힘을 받는 시간을 2배로 늘렸어요. 자, 이번에도 I가 일정한데 델타 T를 2배로 늘렸다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는 2분의 1배로 감소하겠죠. 자, 2번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동일한 유리잔이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경우에는 깨지고 푹신한 방식에 떨어진 경우에는 깨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유리잔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자, 누가 누구보다 큰 거죠? 그렇죠.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것보다 그죠?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게 더 큰 더 평균
평균 힘의 크기가 어때요? 자, 유리잔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자,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경우가 어때요?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경우보다 작죠? 네, 내가 아까 처음에 반대 얘기했다가 유리잔이 받은 평균 힘이 어때요? 푹신한 방석이 더 작다는 얘기죠. 3번 포수의 글러브나 얼굴 보호대는 충돌할 때 힘을 받는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길게 하는 방향으로 한 거다. 자, 1, 2, 3번은 여기서 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위에 있던 앞 페이지에 있던 거에서는 i는 ft에서 i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f와 델타 t를 늘리는 걸 이야기했던 거고, 지금 나왔던 1, 2, 3번에서는 i는 f 델타 t에서 i가 일정할 때 델타 t를 키워서 f를 줄이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구별이 좀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2점짜리 수능 테스트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했었던 내용, 이게 물리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바로바로 딱 이해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지금 이론 강의 지금 했던 부분을 조금 반복적으로 좀 잘 들어보시고, 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물론, 말 실수가 좀 섞여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제대로 얘기하려고 했어요. 자, 쌤이 말하는 내용들을 잘 한번 음미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한 번으로 듣기에는 좀 어렵겠죠. 몇 번을 들으셔서 자기 것으로 어느 정도 조금 소화가 된 상태에서 우리 2점, 3점 문제 푸는 데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어요.